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업자득과 시궁창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혼미한 어지러운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보죠. 제목: 착한 며느리에게 배신을 때리고 개망나니 같은 둘째한테 돈을 다 퍼준 뒤에 온갖 구박을 받은 시어머니는 결국 완전 빈털터리가 됐고 그렇게 요양원으로 쫓겨났어요. 달달달달달. 원제: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. 일단 이게요,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의 문제인데 얘가 지금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해서요. 조금 이따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얘를 만나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그게 고민이라서 이렇게 급히 글 써봅니다. 조언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제 친구는 결혼한 지 이제 11년 차 됐고 얘 남편도 그래요. 제 남편의 친구입니다. 뭐 저희가 일부러 이 두 사람을 엮어준 건 아니고요.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두루두루 같이 어울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지들끼리 사귀고 있더라고요. 근데요, 저희 남편의 마음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싫었습니다. 왜? 남편 친구는 홀어머니, 그리고 삼형제 중 맏아들이니까. 네, 그래요. 연애까지는 몰라도 결혼 상대는 솔직히 아니잖아요. 특히 저희 남편에게 전해드린 내용은 더 최악입니다. 일단 얘네 남편은 차치하더라도 형제 중에 둘째, 비록 과거 한때긴 하지만 조폭의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요. 지금도 그래요.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. 나이가 지금 40인데 백수 아니야. 뭔가 하긴 해요. 하는데 막 혼미해. 맨날 뭐 큰 거 오고 있다. 내년이 기회야. 이러면서 허세 가득 이상한 소리만 해대는 그런 사람입니다.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. 근데도 어떻게 또 결혼을 했네요. 그래서 지금은 4인 가족인데 예나 지금이나 시궁창이죠. 그리고 막내인 셋째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중이며 얘도 그래요. 결코 만만치 않은 성격과 능력의 소유자죠. 그리고 제 친구, 얘는 결혼을 하자마자 즉 신혼 때부터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최초 5년 정도는 엄청 고생을 했어요. 여기다가 제가 하나하나 다 쓸 수는 없지만 만약 저였다면 절대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. 아, 그렇다고 그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막 잡는 그런 못된 시자 같은 건 아닌데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류들 있잖아요. 딱 그런 스타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 시어머니한테 지병 같은 거 없거든요. 그런데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늘 배달 음식을 찾아요. 살림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굶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해 제 친구에게 있어 그냥 짐짝 같은 존재였죠. 그러나 제 친구는 이 모든 걸 다 견뎌냈으며 그렇게 진짜 악착같이 일하고 벌어서 모은 돈이랑 또 친정에서 조금씩 지원받고 해가지고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. 분가 후에는 시어머니 혼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빌라 전세를 구해드렸고 전세금 전부 다 친구 돈이에요. 이후 당신의 공과금, 세금, 생활비와 관련한 모든 것들 전부 다 자식들이 아니라 제 친구가 해결을 하고 그렇게 신경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잘 지내왔었습니다. 특히 얘네 남편은 자기 마누라가 워낙에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관심 바뀌고 아니 그 전에 본인 어머니에 대한 정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주 옛날 형제들 나이가 아직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자식들을 다 버리고 그대로 가출을 했으며 그렇게 2년 동안 집을 나가셨던 적이 있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부모에 대한 어떤 원망, 원한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네요. 또 저희 남편 말에 의하면 공부머리가 제법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전교권에서 놀았다고 하는데 집안이 워낙에 가난하니까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근데 또 그런 와중에도 희한한 게 힘든 막리를 아예 못한대요.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가난한 선비 같은 스타일입니다.
네,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얘도 그래요. 자기 엄마랑 똑같습니다. 제 친구에게 있어 그냥 짐짝 같은 존재죠. 짐짝. 그래서 얘가 결혼한다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패스하고요. 그러니까 본가를 해서 이제는 좀 잘 지내나 싶었는데 헐. 얘네 시어머니가 친구 몰래 그 집을 처분해버렸대요. 나중에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그땐 혼자 못 지내니까 그 노후 생활을 요양원에서 보내시게 될 거고 해서 그때를 대비해 만든 돈으로 일단은 전세를 구해드렸던 건데 그걸 말도 없이 처분해버린 겁니다. 아마 시어머니 이름으로 전세를 구해줬나 봅니다. 거기다가 땅도 조금 있었다는데 이거를 둘째 놈이 그 양아치 놈이 형제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지 멋대로 팔아버리고 물론 지 나름의 핑계는 있었다고 해요. 내가 이 돈들 가지고 큰 집으로 이사가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야. 이런 개 거지 같은 핑계. 참고로 그것도 자가가 아니래요. 그냥 전세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약 반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. 이거 하나만 해도 기가 찰 노릇인데 문제는 당신이 살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겁니다. 아마 둘째가 시켜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. 여하튼 일이 그렇게 됐으면 그 외 모든 일들도 둘째네가 다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이게 맞는 거잖아.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. 집 위치는 물론이고 땅 처분으로 내야 하는 세금도 미납인 상태예요. 친구한테 계속 톡톡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. 게다가 얘네 시어머니도 정말 답답한 게 툭하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야 내가 더워서 못 살겠다. 에어컨 좀 하나 사 보내라. 맨날 지들만 외식하고 나는 맨날 쏙 빼놓고 집에다 처박아 놓는다. 등등등 우는 소리를 해대고 또 한 번 전에는 이것들이 나한테 냄새 난다고 구박을 했어. 라며 막 통곡을 해대며 전화를 하더랍니다. 그런데요. 그런 와중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제 친구가 아니 어머님 그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딘데요? 이러면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그게 이러고는 그냥 뚝 끊어버린대요. 그리고 벌써 반년 넘게 이런 그지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요. 결국엔 진짜로 걔 그지 같은 일이 터져버린 거고 그러고 만 거야. 사건이 터진 거야.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던 그 둘째가 시어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냈다고 해요. 네, 이제 담을 다 빨아먹었으니까 껍데기는 버린 거죠. 그래서 제 친구는 이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지금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. 그 둘째 놈이 가져간 돈들 이거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? 친구는 지금 소송을 대비해가지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. 거기다가 친구는 속이 다 미치겠는데 얘네 남편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인대요. 이게 더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. 다시 옛날처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 이건 죽는 것보다 더 싫을 것이고 형제들은 서로를 욕해대며 등을 떠미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?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그 시어머니는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인데 왜 친구가 걱정이죠? 그거 참 되게 이상하네. 2번 님 친구 가만 보니까 착한 며느리병 말기네요.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이걸 고민하고 있대요? 헐. 피가 섞인 자식들도 나몰라라 하고 아니 어디 그뿐이야? 며느리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시모를 왜 챙겨? 그냥 짐짝 같은 존재였다면서요.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다른 사람들은 둘째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. 님 친구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멍청해 보여요. 그렇게 살면 누가 알아주기는 한답니까? 또 나중에 본인 몸이 아프거나 하면 누가 챙겨주고 뭐 거들떠 볼 것 같아요?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본인 부모 형제를 챙기든지 아니면 적어도 본인 인생이라도 챙기라고 하세요. 이건요 착한 게 아니고 그냥 등신 머저리야. 글만 봐도 속상하다. 3번 응? 아니 친자식인 남편도 나 몰라라 하는데 왜 그래? 그냥 친구 남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해요. 그리고 그 전세금은 친구가 다시 돌려받았습니까?
그거 받았으면 그냥 형제끼리 해결하라 그러고 만약 그 전세금까지 먹튀를 한 거면은 고소해야죠. 대댓글 뭐라고? 친자식이 나몰라라 하니까 그 자식의 배우자도 나몰라라 해라 이건가? 결혼했는데? 이게 말이 돼? 지금 이거는 말이야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보이는 흔하디 흔한 노인네가 아니라 바로 내 배우자의 부모라고 부모. 자식이 나몰라라 하니까 그래도 된다고? 야 그러면 도대체 결혼을 왜 한 거야? 효도는 셀프 웃기지마. 부부 사이인 남자와 여자가 자기 배우자의 부모까지 함께 챙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야 자식으로서. 대댓글 아유 말하는 것 봐라 막걸리 신네. 4번 아니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. 이게 뭐야? 그 집 자식들은 뭘 하는데 며느리가 자꾸 나서는 거예요? 그냥 신경 끄고 시모 전화 오면 둘째한테 하라고 해요. 그리고 쓰니도 마찬가지. 친구 가정사를 왜 여기에 구구절절 씁니까? 써도 본인이 써야지. 꼭 반드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? 5번 사이가 되게 좋았던 고부관계였다면 모르겠지만 내용 보면 절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까? 보니까 그 시어머니 아픈 손가락이 둘째인 모양인데 거기다가 지금 봐봐 큰아들도 가만히 있고 아무 신경 안 쓰잖아. 왜 본인 혼자 발 동동 그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. 착한 아이병? 이거는 커가면서 고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한 며느리병은 불치병인가? 그런 건가? 그 참 궁금하네. 달달달달. 6번 이건 그냥 그 할머니의 엇보고 자업자득이니까 신경을 끄라고 하세요. 그리고 아예 작정을 한 건데 그런 인간들이 돈을 곱게 돌려주겠습니까? 아마 소송 같은 걸 대비해가지고 처가 명의로 돌려놨을걸요? 그러니 그 둘째도 언젠가는 뒤통수 맞을 날이 오겠죠 뭐. 다 끼리끼리니까. 7번 본인 업보로 요양원으로 쫓겨난 늙은이 걱정을 왜 피도 안 섞인 사람이 하고 있답니까? 세금 톡톡 전화 오면은 시동생 번호는 알려주라고 해요. 그리고 전세금 이거 못 돌려받으면 소송 가야지 뭐. 8번 뭐가 어찌됐든 그 전세금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답을 찾기보다는 법이 더 빠를 겁니다. 9번 저기요 그 친구도 자기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다면서요. 근데 그거를 둘째가 먼저 보냈다고 왜 걱정을 하는 것이며 또 땅을 판 것에 대해 소송 이건 또 뭔 소리야? 결국에 속셈은 뭐야? 그 땅 판 돈이 아쉬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? 그 땅 명의가 시모였던 모양인데 그 친구 부부가 무슨 권리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? 장난해요? 내졌으니 그 땅은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절대 건들지 않았던 거고요. 그리고 친구네는 현재 돈이 아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머님 요양비 등 여러 가지 부담하기가 싫은 거겠죠. 근데 그걸 냉큼 먹어버렸으니까 화가 나나 봐요. 당장 둘째네는 돈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엔 친구가 다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런 걸 겁니다. 아마 그래요. 좀 혼미한 사연입니다. 일단 전세 뭐 쓰니 친구의 돈이고 그것까지 먹튀를 한 거면 이거는 소송 걸면 되지 않습니까? 안 되나? 땅은 모르겠고 아무튼 야 이게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서 내용이 조금 허술한 것 같은데 아무튼 참 그래 뭐 어쨌든 뭐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? 그래요. 뭐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네. 감사합니다.